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시작합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천일염의 경기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나는 두 팀은 순위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 절실한데요. 네, 아직 탈락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기회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는 팀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한 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8개 팀 순위 그리고 오늘의 오더까지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 캠텍이 유일한 7승 팀입니다. 단독 선두고요. 6승 5패 팀이 4팀이나 돼요. 보통 이제 이 정도 라운드가 되면은 확정이 된 팀도 있고 탈락도 확정이 된 팀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올해가 가장 치열한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팀도 없고 그리고 7위와 8위 오늘 두는 이 팀들도 네. 충분히 앞으로의 승리 여하에 따라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천일염 4승 7패로 각각 7위 그리고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장고대국에서는 원성진 선수와 이지연 선수가 만났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장고대국에 자주 등판을 해요. 네, 굉장히 장고대국에 어울리는 선수고 네. 이지연 선수도 마찬가지로 장고대국에 어울립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3승 1패로 원성진 선수가 앞서고는 있지만 좀 오래된 전적이에요. 오래전의 전적이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화성시 코리오의 오더 이번에 좀 빈자리가 느껴지는데요. 조인선 선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있을 세계대회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빠지면서 네. 오더로만 보면은 주전 선수가 다 참가를 한 신한천일염이 조금이라도 두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최재영 선수와 안국현 선수의 대국 3국 속기대국이고요. 안국현 선수가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대국이 굉장히 서로 양팀 다 중요한 한 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지훈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 상대 전적도 1대1 4지명 맞대결로 팽팽한데요. 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이제 전투형이기 때문에 내용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5국 류수왕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국은 좀 인내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방패와 방패의 대결 네. 굉장히 긴 호흡으로 승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대회 관계로 박정환 선수가 이번 오더에서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오더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화성시 코리오팀 입장에서 사실 박정환 선수가 빠지면 굉장히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오더 약간 좀 얇긴 하지만 그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오늘 경기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팀은 갈 길이 바쁜 정도가 아니라 물러날 곳이 없는 팀들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천일염의 경기. 장고대국 이지연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원성진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KB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했고요. 두 선수 굉장히 주장은 아니지만 묵직한 대결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두 선수가 주는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안국현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 이 대국도 역시 3지명 맞대결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네. 최정 선수는 올해 굉장히 안 풀리고 있고 그래도 안국현 선수는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때는 안국현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승부는 끝나봐야죠. 최재영 선수 지난 시즌의 모습과는 좀 올해 많이 달라요. 네. 조인선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대국 2국 속기대국입니다. 2국을 제외하고 4경기 모두 동지명 맞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역시 신한천일염 팀이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은 어쩔 수 없죠. 지금 오더로 봤을 때. 네.
이세돌 선수가 한동안 안 좋았죠. 좀 팬들의 걱정이 커졌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저번 라운드, 저저번 라운드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고 네. 조금씩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세돌 선수도 아마 본인도 프로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올해처럼 좀 기복이 심한 한 해를 보내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세돌 선수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승률이 이세돌 선수가 지금까지 3승 8패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올해 확실히 좀 KB 바둑리그 좀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4월, 5월까지는 진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과 그런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급격하게 좀 체력적인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승률도 조금 하락을 했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세돌 선수답지 않은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컨디션을 다시 좀 끌어올려서 지금 네. 이세돌 선수가 세계대 본선 진출해 있는 그 농심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돌 선수도 벌써 입단 24년 차예요. 그 정도 됐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 송태곤 해설위원도 그런 입단 20년 차네요. 네, 저도 20년 차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99년인데 이세돌 선수가 95년이니까. 네. 계산을 하고 보니 네. 그렇네요. 조인선 선수가 지금 3-3을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막을 것인지 그거를 네.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무난하게 본다면 일단 그래도 좌하기 쪽에 이제 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벌린다든지 다가온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굳히는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상의 흑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그렇거든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에는 꼭 그렇게 진행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놓고 여길 다가와서 우상기 쪽을 조금 지우는 걸 생각하면서 상변 모양을 키운다든지 이런 수법도 두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이세돌 선수가 좀 더 저수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치받고 젖히면은 백 이제 손을 빼서 조금 무난한 진행인데 저곳을 붙였다는 것은 막으면 치받고 지금 이 전투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투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양은 흑이 실리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백이 바깥쪽 외세를 차지하는 진행인데 일단 이세돌 선수는 이 진행은 우상기 쪽의 이 굳힘이 좌변의 백 모양을 견제하는 쪽으로 굳히고 있기 때문에 네. 배석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이 그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백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싸움이 별로 탄탄치 않다 할 때는 사실 뭐 침착하게 늘어둬도 한 수의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조금 기사들이 두기는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더라도 나쁜 것은 아닌데 왜 두기 네. 싫어하냐면 왠지 상대의 의도대로 상대가 이렇게 뒀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기분이 나빠서 보통 저 진행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인선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침착하게 판을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둘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두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세돌 선수가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뭔가 이득 보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조인선 선수가 어지간하면 계속해서 참는 바둑을 두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좀 기회가 왔을 때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역시 조인선 선수 이렇게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본인 스타일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흑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그냥 변으로 갈라치는 것, 아니면 들여다봐서 거의 이제 반발을 할 거긴 한데 이 반발을 시켜놓고 뭐 걸친다든지,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서 와서 끊는 걸 노리거나, 아니면 뭐 중앙 쪽으로 와서 끊는 걸 노린다든지, 이런 수법도 있고, 뭐 이곳을 걸쳐가는 것도 당연히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방향은 좌변이에요. 좌변 쪽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바둑에서 가장 넓은 것은 좌변이기 때문에 흑의 선택은 좌변 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갈라치는 것, 들여다보는 것, 걸치는 것.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세돌 선수도 초반을 어떤 방향으로 짜 나갈지, 사실 제가 보여드린 그 수순 중에서 가장 간명한 건 좌변을 그냥 갈라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로 갈라쳐서 다가오면 두 칸 정도 벌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긴 한데, 네. 이세돌 선수 스타일이 워낙 또 적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스타일로만 보면은 좀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시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시간을 계속 쓰니까 왠지 다음 수를 좀 기대하게 되네요. 근데 보통 이제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근데 다른 수는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뭐 그럴 만한 곳이 없죠. 네, 그러니까 돌과 돌이 네. 막 부딪혀 있으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전투를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은 뭐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은 초반을 그냥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뭐 상상도 못한 수가 나온다 이런 거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가장 무난한 네. 수죠. 가장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고, 네. 이세돌 선수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둘 것인지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이 다가오는 방향은요? 아래쪽에서 다가올 때가 더 많아요. 네. 아무래도 이곳에서 다가오는 바둑도 있긴 한데 약간 백의 두터움에 비해서는 좀 중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아래쪽에서 다가오고 흙이 두 칸 정도 벌리고 위로 씌워가고 뭐 이런 정도 해놓고 손을 뺀다든지, 이런 정도의 형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지금 좌상기 쪽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백이 안에 놓았을 경우에 흙이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뛰면은 다음번에 진짜 점점 이 돌이 두터움이 아니라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의 경우는 이 자리는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상기 정석을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흙이 이렇게 돌이 교환이 되어 있지만 백이 처음부터 젖혀서 이렇게 쭉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3-3 들어왔을 때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젖혀서 쭉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지 않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두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봤자 여기 이제 돌이 없는데요. 백이 이 자리를 두면은 흙이 들여다보고 백이 이을 때 나오는, 이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도 흑의 무난한 수는 한 칸 정도 띄워두는 수. 물론 이 한 칸을 띄워두지 않아도 잡힐 리는 없지만 네. 백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면은 좀 일방적으로 백은 두터워지면서 흑은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 받아둘 때가 많고요. 지금 이제 백이 생각할 부분은 뭐 다가오는 것, 날일자로 두는 것. 이 하변 쪽이 가장 넓을 것 같고요. 우변도 굉장히 크긴 한데 우변보다는 하변이 좀 더 가치가 높을 것 같고 날일자로 그냥 평범하게 지키느냐 아니면 뭐 바짝 다가서느냐 이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좀 더 이제 평범한 거는 날일자가 좀 더 평범할 것 같습니다. 날일자로 둔 다음에 우변 쪽으로 벌리는 것과 여기 다가가는 것을 맛보기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흑의 경우는 지금은 하변보다는 우변 쪽이 좀 더 다음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고 싶긴 한데요. 네. 글쎄요, 좀 적극적인 이세돌 선수라면은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데 붙여서 두는 변화에 대해서도 아, 지금 바로요? 네,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네. 축이 안 되더라도 뭐 늘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이 축을 만약에 결행시키고 싶으면은 뭐 이쪽부터 들여다봐서 뭔가 응수여하에 따라서 단수 치는 걸 한번 노려본다든지 네.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상대 전적이 이세돌 선수가 한 판 승리를 했는데 꽤 오래전에 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뒀던 거기 때문에 하변 쪽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다가오거나 네. 들어가거나 우변 쪽에서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글쎄요. 하변 같은 네. 경우는 사실 흑이 뒀을 때는 별로 두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백이 이 날일자가 흑이 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든지 여기가 그냥 환한 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로 두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 이세돌 선수는 흑 모양이 커지는 것보다는 백이 다가왔을 때 백이 커지는 것이 좀 신경이 쓰인다. 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백의 우변은 뭐 당연하고요. 그렇죠. 백의 우변은 뭐 네.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인선 선수가 벌릴 수 있는 최대한대로 벌렸잖아요. 뭐 조금 적게 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간격을 그대로 다 집으로 내어주면 너무 크고 글쎄요. 이 다가간 수는 당연히 뭐 이상한 수는 아니지만 평소 이제 조인선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상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돌이 있을 경우에 붙여서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흑에게 두 텀을 내주더라도 백이 실리를 차지하는 이 진행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흑 입장에서도 불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는 내어줬지만 두터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두 점도 좀 얇아지고요. 네. 지금 조인선 선수 생각은 한 칸으로 뛰어나가면서 이제 우상기 쪽을 만약에 이제 흑이 받지 않는다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음, 이 한 점을 차단하는 이런 네. 이제 수를 좀 노려보겠다 이런 건데 흑의 경우는 이걸 지금 안 하네요. 여길 하나 들여다보고 딱 지금처럼 지키면은 네. 우상기도 단단해지면서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양쪽을 다 둘 수 있는데요. 네, 백의 네. 이 칩을 지우고 우상기도 지키고 그리고 흑 돌이 백의 돌보다 수적으로는 불리하긴 하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흑이 뭐 일방적으로 공격당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세돌 선수가 이곳을 들여다볼까 하다가 지금 그냥 지킨 것 같거든요. 들여다볼 때 혹시 모를 반격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어차피 이 들여다보는 거 없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 교환이 없으면 백이 두는 수가 하나가 생기긴 해요. 뭐가 생기냐면요. 이 교환이 있을 때는 백이 이런 식으로 두기가 좀 어려워요. 뚫리기 때문에 이곳이. 근데 이 교환이 지금 없으면은 흑이 뭐 뚫을 수는 있지만 백이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쪽에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을 안 해놨을 때 보통 백이 생각하는 수단은 여기를 이제 어깨 짚어서 젖혀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세돌 선수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 자체를. 6, 7, 8, 9, 10, 104번 남았습니다. 모양으로는 네. 그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런 진행도 네. 수상전이 흑이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30초. 하나, 둘, 셋, 아니네요. 넷, 다섯. 백이 다르게 둬야 되네. 이거는 일단 그 자리 뒀어요. 일단 그러니까, 몇 점이죠.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많이 두는 수법이고 네. 과연 이세돌 선수가 이 수에 대해서 어떤 지금 바로 두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대비책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전에 모양을 다시 보시면은 흑이 밑으로 단수 쳐서 사는 것은 집은 크긴 하지만 백도 두터워져서 백 입장에서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바깥쪽에서 단수 쳤을 시에는 여기 느는 게 아니라 입구자가 좀 더 낫겠네요. 입구자로 두고 이렇게 되면 지금 수상전을 잡았거든요. 네. 단수라서. 글쎄요. 이세돌 선수가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인선 선수는 이세돌 선수가 교환을 하나 안 해놨기 때문에 원래 모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는 어떤 대비책을 준비해 놨을까요?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천일름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천일름의 경기 12라운드 1경기입니다. 지금 초반부터 굉장히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젖혔어요? 이세돌 선수가 끊기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젖혀갔어요. 글쎄요. 지금 이 변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흑이 조금 피곤하다라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은 뭐 이걸 단수치고 이런 데를 뚫고 나오는 거는 네. 말이 안 돼요. 위로 끊어도 되고 늘고 이렇게 두더라도 뭐 이런 경우는 너무 망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여기를 이제 하나, 붙이고 둘, 셋, 넷, 이세돌 선수의 이수는 일단 백이 중앙 쪽을 지켰을 시에 여길 붙여서 막으면은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잡고 늘어서 두면은 이렇게 밀어놓고 이 중앙이 완벽한 두터움이 아니다. 다시 나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백이 이쪽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여길 들여다봐서 이어준다면은 다시 하나, 뚫을 수 있고 둘, 백이 중앙을 어딘가 뒀을 시에는 뚫어서 실리가 크다. 일곱,
근데 이거는 일단 흑의 생각이고, 네, 백의 경우는 여길 단수치고 이것을 밀었을 때가 이제 흑이 굉장히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렇게 두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백은 네. 여기는 이어서 싸울 수 있어요. 끊어도 뚫어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약점은 중앙 쪽 미는 걸로 대체를 했고, 그냥 아예 두텁게 이어버리네요. 조인선 선수가 밀지 않고 이은 것은 아마도 밀어도 어차피 흑의 이 돌이 축머리의 위치에 와 있거든요. 네. 단수가 쳐도 축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지금 본 것 같고요. 여기가 단수가 쳐져 있으면 흑이 붙이는 수가 백이 일단 막을 수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도 여기 나를자를 해서 이 돌이 뭐 잡히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럴 상황은 아니고 아마도 그냥 안쪽에서 자리를 잡는 정도인가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백이 이거는 일단 좀 보려 하겠네요. 자칫 잘못하다 선수로 살 수가 있겠네요. 둘, 이런 식으로 두고 백은 다시 이제 중앙 쪽 두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넷, 다섯, 모양상은 약간 흑이 여덟, 조금은 억지스러운 전투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앙 자체가 흑이 뻗어나가는 자세가 나쁘지 않고 우변이 잡힐 돌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인선 선수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여기를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두고 막는 수를 두고 싶은데 여기를 막상 바로 끊어갈 수도 있거든요. 흑이 당장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투가 어떻게 되나. 만약에 이 전투가 혹시라도 별로라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 교환 없이 한 칸 뛰는 게 더 나으려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바로 막았어요. 이거는 네. 바꿔치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어떤 바꿔치기죠? 일단 흑 입장에서 네. 살려고만 하면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어요.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부족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걸 흑이 밀었던 상황인데 네. 여기를 막혔으니까 이건 생각하기 어렵고, 흑은 거의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기세의 바꿔치기가 예상이 되거든요. 30초. 하나, 백은 우변의 석점을 두텁게 잡고 흑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귀로 붙이면서 귀를 차지하는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4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초입기를 사용한 것조차 신기하네요. 거의 흑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발 말고는 백한테 당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세돌 선수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네. 이런 걸 둬서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반발하면 이 교환이 끝내기로 득이다, 이런 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둘 때 백이 최대한대로 버티는 순간에는 이러고 버리면은 3번 남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악수가 되기 때문에 좀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썼어요, 줄기를. 두 번이나 사용할 상황인가요? 지금 한 번이야 그냥 네. 좀 확인 작업에서 쓴다고 쳐도 두 번은 좀 아까운데요. 두 번까지 사용한다는 건 치받고 끊는 이런 것도 수익기를 해본다는 건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백은 그래도 다 바깥쪽으로 뭔가 30초. 탈출구나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흑은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6, 7, 또 쓰나요 설마? 8, 또 썼어요. 야. 어떻게 두려고 이러는지 진짜 기대되네요. 거의 뭐 제가 좀 보는 눈이 이상해졌나요? 거의 한 당연한 수, 거의 뭐 단수 친 듯한 느낌인데 지금. 네.
글쎄요. 이거 말고 뭐 둘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고 붙이느냐, 위로 두고 귀에 이거를 맛은 나쁘지만 잡았다고 우기느냐, 여기서 이거는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쎄요, 어떤 수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여덟, 아, 이러고 글쎄요. 어떤 수익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익기 3번은 조금은 아깝네요. 한 번이면 몰라도 지금은 뭐 거의 필연의 수순입니다. 100이 붙였을 때부터 네. 뭐 흑과백 서로 뭐 다른 변화로 가기에는 어느 한쪽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꿔치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돌 선수는 영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이 진행이.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행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초읽기를 네. 3번이나 사용하면서까지 고민을 했던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갸웃거리면서 좀 별로라는 듯한 느낌으로 착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초읽기 3번 쓰는 동안 계속 다른 길을 찾았을 텐데요. 근데 다른 길이라는 게 네. 30초. 흙에 사활이 바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둘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의 다른 수익기인데 글쎄요. 지금은 이 변화가 최선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조인선 선수는 좀 참으면서 두텁게 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리된 이 모습은 만족할 것 같아요. 한 점이 들어갔어도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100의 이 우상 쪽 돌과 우변 쪽 돌이 이 흑 석점을 잡으면서 연결이 됐고 네. 중앙에 이 세 점은 아무래도 거의 뭐 패석에 가까운 그런 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하기가 지금 사실 이때가 궁금해요. 중앙으로 두고 맛이 엄청 나쁜데 뭔가 잡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붙여서 둘, 셋, 넷, 어느 정도의 탈출은 인정해 줄 것인지 그래도 중앙으로 두고 싶은데요. 기세는 네. 사실 중앙으로 두고 싶어요. 백도 우하기를 그냥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섯, 버리기는 싫습니다. 아마도 바로 붙여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 지금 바로요? 네, 바로 붙여서 네. 이거 토구가 되면은 일단 탄력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30초. 하나, 그냥 이런 식으로만 둬도 둘, 계속 잡으러 가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네. 물어보는군요. 우하 쪽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면 이세돌 선수가 이 진행 마음에 안 들어할 만한데요. 근데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 붙였을 때는 차라리 이제 그 전을 좀 돌이켜 보면서 좀 안 좋아할 수는 있어도 그곳 붙인 장면에서 사실 지금의 진행이 거의 외길처럼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처음으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여기를 들여다 보고 지키는 게 좀 더 행마가 낫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여섯, 여섯, 하나만 해두고 손을 돌리네요. 우아기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 내는 것을 남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손을 빼고 두터운 곳을 두었고요. 조인선 선수는 뭐 당장 손 빼더라도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여기 돌을 조금 노린다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집을 지키려는 거죠. 좌하 백 모양은 아직 완벽한 건 아닌가요? 네, 완벽한 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3-3 들어가면은 여덟, 아홉. 패가 된다라고 보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세돌 선수가 둔 수도 네. 굉장히 실리로 큰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두 칸 벌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너무 작게 벌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것까지 다 집으로 볼 수는 없고 백이 옆구리를 갖다 붙인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맛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는 것이 네. 정수고요. 지금 상변 회기 둔수는 좌상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약간 영향이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두텁긴 하지만 네. 그래도 백이 여기가 돌이 있는 상황에서 백이 좌변을 공격하는 것과 네. 흙이 돌이 있는 상황에서 백이 좌변을 공격할 때는 아무래도 흙이 당연히 있는 게 훨씬 득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우하기는 역시 이곳을 젖히면은 지금 이수는 그냥 살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백이 늘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백 입장에서는 그냥 호구 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구 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살면은 백도 살았기 때문에 흙도 뭐 좌하기를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아직 뭐 누구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두 선수의 이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네. 조인선 선수 쪽이 좀 더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돼요. 이세돌 선수는 아무래도 네. 돌과 돌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바둑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잘 정돈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단단하게 네. 딱딱딱 정리되면서 지금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조인선 선수가 사실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인선 선수가 판을 좀 잘 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AI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AI 스코어도 아마도 우하기가 네. 너무 작게 지금 제압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차라리 이렇게 작게 되는 거면 뭐 여길 붙이던지 아니면은 이 날일자로 둔 걸로 한 칸이나 아니면 입구자로 조금 크게 지키던지 좀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아, 반발하네요. 또 바꿔치기입니다, 이거는. 바꿔치기겠죠? 말하고 나니까 이어서 살 수도 있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둘 거면은 이 젖힌수는 득이 없기 때문에 손해이기 네. 때문에 젖혔다는 것은 단수치고 여기를 이제 가서 귀는 버리더라도 하변을 차지하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바둑이 정리가 돼가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딱 확정 가는 흙이 많아요. 지금 네. 우하기만 해도 10, 15, 20, 25, 27, 28, 9집, 30집은 조금 안 되지만 거의 30집에 여기도 18집, 이곳 10집, 28집, 30집. 흙집이 60집은 안 되지만 한 57, 8, 57? 이 정도로 보면은 백이 50집 정도 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20집이 조금 약해요. 18집, 이곳까지 20집. 백은 이 부분에서 이제 30집이 나면은 덤까지 개가입니다. 귀를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귀를 들어가서 이제 조인선 선수가 굉장히 여기서 고민이 빠질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패입니다. 패가 되는 건데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찝찝하긴 한데 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사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수를 견뎌야 되는 백도 괴롭지만 수를 내려가는 쪽도 초읽기 상황에서 확실하게 내지 못하면 다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뜻 어디로 진짜 그렇게 주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서로 부담이 돼요. 획이 이제는 자체적으로는 못 사는 거고 네. 바깥쪽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이제 네. 나를 이렇게 두더라도 30초. 하나, 둘. 이게 이제 못 살거든요. 못 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날일자 되었을 때 3-3 들어가면 그냥 막는 걸 정수로 보는 것은 이 진행 자체가 좀 너무 좀 백 입장에서 찜찜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긴 봅니다.
근데 이제 조인선 선수는 여덟, 아 몰라 일단 버티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 흑도 번 남았습니다. 진행시켰다가 안 되면은 사실 손실이 크거든요. 이세율 선수 벌써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초읽기를 좀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초읽기를 사용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역시 우변에서 3개나 사용한 거는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초읽기라는 거는 기사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부분을 붙였다는 것은 자하기에서 물론 뭐 저수가 있으면 수가 되고 없으면 수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액션 자체가 아, 당장 수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네라는 그런 약간 액션이거든요. 여덟, 아홉, 자하기가 만약에 100기 다 그냥 집이 된다면은 흙이 굉장히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마지막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풀어가나요? 시작이 되네요. 네. 근데 흙도 이런 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아까 전에 30집 나면 던까지 개가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100을 집으로 다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18, 20, 30 거의 40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집으로 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흙은 뭐라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이세돌 선수의 흔들기가 시작됐는데요. 30초, 당하는 입장에선 떨리죠. 굉장히 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 초읽기 상황에서는 두 선수 모두 완벽한 수익기로 수를 내거나 막아내는 건 어렵고 감각적으로 이제 둬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근데 모양상 그렇게 뭐 다섯, 백이 폭파되는 듯한 그런 수는 여덟,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정도면 흙이 득은 받지만 그렇다고 네. 백 입장에서 뭐 엄청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좌상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건가요? 저곳은 네. 흙이 자체로도 충분히 한번 백의 응수를 물어볼 만하고 특히나 시간 연장책으로는 아주 네. 굿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백은 이 좌상 쪽 모양이 사실 이곳이 거의 선수라고 봐요 보통.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를 붙여서 둔다면은 여기를 끊을 수는 하나, 없거든요.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백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아홉, 30초, 그것도 이제 끊을 수는 없다. 다섯,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일곱, 근데 이제 여덟, 나가면은 네. 있는 건 모양이 조금 물론 뭐 이어서 둘 수도 있지만 약간 당한 듯한 느낌도 있고 그게 싫다면 이제 이런데 어깨 짚어 나가면서 이제 전투거든요. 뭐 이런 진행이라면 전투가 좀 커지겠는데요. 네, 충분히 커질 수 네. 있어요. 근데 당장 여기 뒀다고 해서 뭐 돌과 돌이 끊겨서 전투가 시작이 되진 않습니다. 이 끊는 수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는. 여덟, 이때가 궁금해요. 이때가 이제 조인선 선수가 그냥 이어줄 것인지 아니면 아 이건 좀 그래도 당했지라고 생각하고 어깨를 짚을 것인지. 네. 어깨를 짚으면 흙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마 끊을 겁니다. 여기 뚫는 거 이거 잡는 거 맛보기로 보고 이러면 전투가 그냥 확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백도 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데요. 30초, 평소 조인선 선수는 참는 바둑을 좀 두기 때문에 스타일로 봤을 땐 이어줄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어주네요. 참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들을 네. 그러니까 하나, 그렇다고 프로기사 입장에서 아 이거를 물러나면 바둑이 내가 확실히 나쁜데 내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은 없어요. 근데 물러나도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물러나는 거거든요. 조인선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집으로 네. 많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흙이 어딘가 두면 아마도 여기 빨리 두고 싶을 거예요. 이 자리.
흙이 두담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이세돌 선수도 네. 네, 더 이상 좌상 쪽에 손을 대다가는 손을 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입니다. 백이 하변으로 올 타이밍을 안 주네요. 근데 막 그렇게 큰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큰 수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집으로는 많이 지우긴 했는데 백도 좌하기는 지켜놓고서 흙의 돌을 뚫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의 형세는 확실히 100으로 두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인선 선수가 판을 아주 잘 짰고 저는 이렇게 된 데 가장 좀 이세돌 선수의 작전 미스는 우변인가요? 네, 여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네. 이 바꿔치기가 자체로도 조금 흙이 별로 같은데 시간도 뭐 많이 사용하고 이래저래 이세돌 선수가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진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의 승부 예측도 계속해서 백의 우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둑 자체가 백이 두기 편해 보입니다. 네. 부분 정리가 되면서 점점 더 둘 곳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이 바둑 같은 경우는 하변이 정리가 되면은 네. 물론 그 이후에도 자잘자잘한 뭐 전투는 계속 일어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큰 전투는 나올 곳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세돌 선수의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바둑은 백이 좀 편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뭘 해야 할지 약간 뭐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 조인선 선수가 네. 지금까지는 박정환 선수의 빈자리를 너무 잘 메워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싸우고 있는데요. 네. 지난 천일염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이세돌 선수와 조인선 선수의 대국입니다. 신안 천일염과 화성시 코리오의 12라운드 1경기. 하변에서 몇 수 더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일단 이세돌 선수는 하변에서 확실히 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세돌 선수가 선택한 것은 이곳으로 젖히는 수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변화를 일단 이렇게 하나를 보여드렸었잖아요. 하변 쪽을 흙이 뚫고 갔지만 백이 좌하기를 지키고 이곳을 두텁게 뚫었기 때문에 백 쪽에서 불만이 없다. 근데 여기서 여길 끊는 게 흙은 굉장히 재미있는 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로 단수를 치면 나가서 뚫을 때 단수를 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자세를 갖출 수가 있군요. 이거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길 끊으면은 흙이 좌하기 자체를 아예 그냥 살아버릴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는 엄청나게 득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백이 정말 철벽이 됐고 마지막 먼저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서 둘, 중앙이 이제 어떻게 되냐가 승부가 됩니다. 다섯, 그냥 나가네요. 이세돌 선수 집으로 앞서 나가기보다는 그러면은 이세돌 선수 생각은 이게 중앙 쪽과 연결하는 것이 좀 더 두텁다. 네. 이런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일곱, 여덟, 여기서 백은 생각할 것은 없어요. 지금 뭐 다음 수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 뚫고 나와야 됩니다. 여전히 주도권은 백이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흙이 뚫긴 뚫었지만 전체 집이 다 뚫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백이 뚫어가는 흙도 뚫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백도 흙의 모양을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백의 모양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다음 수순으로 생각할 것은 네. 좌기가 여기가 맛이 있어요. 맛이 있는데 사실 당장은 뭐 단수 쳐서 패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백이 과연 이렇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좌기 뭐 언제 둘 건데 하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공격을 해버릴 것인지 먼저 하네요. 먼저 두네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이세돌 선수 생각은 그거네 그러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지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공격한다 그래도 이 패를 백한테 졌다고 생각하면 이 교환이 당연히 흑이 악수다. 그러니까 돌이 커지기 전에 아예 패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결정을 짓자는 건데요. 골치 아프네요. 네. 왜냐면은 단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리 그래도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한 백 입장에서는 단수를 안 쳤어요. 조인선 선수 생각은 당장은 어차피 흑이 좌기의 수를 내는 것보다는 이곳 잡히는 게 크니까 나가면은 그냥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흑이 이 부분을 뭔가 바로 수를 내려고 하는 것은 수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뭔가 흑이 기분은 냈지만 그래도 네. 백도 일단은 좌기 집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홉, 일곱, 여덟. 이 정도면 뭐 흔들어서 좀 득을 본 건가요?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득을 본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백은 뭐 두텁게 지킨다면 이곳으로 지키는 건데 다섯, 사실 여기 지킨다고 해도 수는 여덟.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조인선 선수도 마지막 추익기까지 갔습니다. 조인선 선수가 지금 생각할 부분은 가장 강수는 좌기가 당장 뭐 백돌이 잡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가장 강수예요. 하나, 좌기 수는 흑이 낼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냥 이돌 공격. 이게 가장 강수고 이제 뭐 여길 늘고 지키던 뭐 지금처럼 지키던 네. 지키는 것은 이제 뭐 타협책이라고 봐야죠. 이제 그럼 귀는 다 집이 된 건가요? 네, 귀는 집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여기 밀어간 수는 그냥 알기 쉽게 여기로 호구 치면 이곳을 들여다보고 나가고 반대쪽을 호구 치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깔끔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 어느 쪽으로 둬도 반대쪽 당하는 게 싫어서 지금 둔 건데 글쎄요, 저 같으면 무조건 일단 네. 가르고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못 살아 있고 둘, 좌기가 맛은 나쁘다고 해도 그렇다고 뭐 네. 백이 부러질 만한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수가 나더라도 귀만 수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인선 선수는 확실히 바둑이 괜찮다고 보고 있네요, 지금. 글쎄요, 이 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너무 두고 싶었는데요.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그래도 이곳에 돌이 갈라져 있으면은 좌변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인선 선수 생각은 여기 이 석점만 잡아도 전체적으로 집은 괜찮다. 하나, 그런 뜻이긴 합니다. 셋. 이세돌 선수는 이곳으로 나와서 끊는 건 늘어서 뭐 이런 전투? 여기로 나와서 두는 것은 일단 최대한 적게 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만족. 마지막 이런 뜻이네요. 둘, 셋, 넷,
자하기가 그러니까 자하기가 맛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둬도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살지는 못했는데요. 백도 같이 걸릴 수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여기 들여다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딱 진행이 되면은 네. 이건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이 돌이 여기 돌이 지금 다섯, 여섯, 일곱. AI는 대체 무슨 수익기를 하고 있길래 갑자기 몇 수 사이에 반대로 흙이 이겼다고 하죠. 언제 이렇게 흙 쪽으로 네. 갔죠?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로 이걸 하나 밀어넣고 여기로 둔 것은 백이 확실히 좀 더 흙을 괴롭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돼요. 셋, 넷, 자하기는 수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수는 안 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뭐 약간 네. 놓고 따내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흙이 이 정도면 흙이 잘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흙에 나갔던 돌이 곤마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좌변 쪽과 연결하면서 두터워졌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은 집의 형세가 네. 백이 여기가 하변과 자하기를 합쳐서 30집 정도 나요. 그리고 이제 우변이랑 읽기 좌상기 하면은 집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한데 흙 쪽에서 풀렸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아까 전에는 좌변이 엷은 돌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하변에서 돌과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중앙 쪽 네. 특히나 이런 돌들은 패석이었는데 지금 왠지 집 나는데 일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돌들이 어울려서 지금 마지막. 다만 몇 집이라도 붙을 것 같은데요. 네, 중앙이 흙이 두터워진다면은 오히려 여섯, 거길 또 끊었어요. 일곱. 이거 뭐 점점 뭐가 뭔지 뭔가 모르겠네요. 예. 무슨 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인선 선수는 네. 이곳을 늘면은 뭔가 좀 더 큰 수가 난다. 뭔가 수가 더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물러난 거고 이세돌 선수는 여길 밀으면서 이세돌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마지막. 선수로 여길 차단해 놓고 뚫고 나오는 것. 셋, 이거는 뭐 당연히 100 이상 할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길 잡을 때 이곳을 두는 것이 아니라 100이 이런 부분을 뒀을 때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거는 흙이 잡힌다고 해도 흔히 이야기하는 최소한 고깃값은 하겠는데요. 이건 뭐 거의 무조건 수가 낮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단수 치면 이곳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둘, 셋, 흙이 잘 됐는데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AI의 승부 예측 그래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이세돌 선수가 여기 둔 것은 100이 지금 뭐 이런 데 두는 건 말도 안 돼요. 먹여치고 단수 치면 촉촉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고 이곳까지가 일단 선수입니다. 이 교환은 뭐 굳이 할 이유는 없어요. 선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고 이제 뭐 중앙 쪽 두면은 아주 훌륭하게 이 하변 쪽 전투에서 이득을 봤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변 쪽 전투는 지금 흑이 점수를 확실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100의 수순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날일자로 흑이 이런 것들을 넷, 할 시간 없게 계속해서 좀 몰아붙였어야 되지 않나 여덟.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의 권리가 많이 달라졌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네. 그냥 이 돌들이 마치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흙이 조금이라도 집을 기대할 수가 있고 여기가 돌이 이렇게 들여다봐져 있으면은 나중에
이곳 한 점 잡으면서 네.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세돌 선수가 초반에 좀 불리하게 풀렸던 것을 완벽하게 흐름을 역전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곱, 이런 바둑은 네. 다른 쪽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 단단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보면은 그걸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정말 뭐 흐름이 바뀌는 게 순식간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좌변 같은 경우도 제가 네. 그냥 편의상 여기 돌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지 흙에 사실 먼저 두면은 당연히 여길 들여다봐서 여섯, 일곱, 이렇게 두면 차단이에요. 이 돌이 잡힐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 백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네. 백이 계속해서 뭔가 몰아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둑이 괜찮아 보이니까 안전하게 둔 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흑에게 시간적 여유를 좀 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굉장히 좁은 장면이었고 뭔가 맛은 나빠도 뭘 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세돌 선수가 역시 네. 본인의 그 장기대로 멋지게 수를 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어이 만들어내고 마네요. 마지막 하나, AI 승부 예측이 말을 해주고 있듯이 지금의 흐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지금은 확실히 흙을 잡고 바둑을 두고 싶습니다. 하변은 네. 굉장히 흙이 처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백집을 지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장 흙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 돌과 여기 돌이 모든 돌들이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만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흙이 아주 지금 이상적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이끼가 원래는 뭐 당연히 숨도 안 쉬고 이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렇다고 그냥 네. 이렇게 연결하자니 여섯, 그냥 한 수 둬서 잡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짭짤하고 안 둬도 이곳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백한테. 마지막 이세돌 선수도 지금 이것을 바로 결행할지는 바로 제 생각에 바로 결행 안 하고 그냥 중앙을 두텁게 할 것 같아요. 바로 결행을 하면은 차단은 돼요. 차단은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30초, 이 자리가 항상 선수예요. 셋, 넷, 이 자리로 두고 나가면은 흙이 괜히 돌이 갈라지면서 양곤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바로 두기보다는 중앙 쪽을 젖혀서 셋, 두텁게 하는 것이 네. 괜찮아 보입니다. 여섯, 두텁게 하고 여덟, 백이 지키면 또다시 이런데 날일자 둬서 계속해서 흙을 중앙 쪽을 신경을 써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까는 흙이 한 수 한 수를 찾아야 되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제 편하게 네. 아까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하게 다음 수를 좀 찾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약간이라도 흙이 좀 편한 바둑으로 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중앙뿐이네요. 다른 곳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세돌 선수가 바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두고 네. 치받으니까 막았거든요. 여기서 꽤 큰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돌들이 여기가 왔다는 것이 이세돌 선수는 분명히 차단을 보고 있어요. 근데 백이 이 자리를 지키면은 하변 쪽을 끊어서 넷, 이게 지금 하변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하변 쪽 진행 자체가. 지금
지금 두 선수 모두 아마 이제 하변 쪽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백의 경우는 좌변 쪽을 지킨다고 봤을 때는 여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좌변을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를 어딘가 지켰다가 이걸 잡히면은 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지킨다고 봤을 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둬서 차단을 당하더라도 한 칸 뛰어서 연결할 수 있게 좀 더 효과적으로 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넷, 지금 둔 다음 배는 여기 날일자 일곱, 여덟, 그냥 무난하게 지켰네요. 자, 이세돌 선수가 분명 뭔가 노리고는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결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살리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가죠. 자, 궁금한 부분인데요. 초 하나, 둘, 여기서 네. 갑자기 막 끝날 수도 있어요, 바둑 자체가. 자, 이 전투가 크게 번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졸기의 두 선수. 위험한데요, 이거. 이걸 뭐 버릴 수는 없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이 자리가 선수고 둘, 여기 두 방이 선수니까 넷, 여길 붙이고 이렇게 두면 살 수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이것도 흙이 그냥 붙이면 끊어서 이어도 단수로 잡히고, 여길 둬도 이렇게 두면 잡히는데, 흙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먼저 둘 수가 있어요. 이 자리를 둬서 100으로 있게끔 하고, 그러고 붙이면은 끊어도 연결이 가능하고, 하나, 여길 두면 넷, 일단 시간 연장책이 바로 두나요? 이런 패가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큰 패인데요. 뭐 말도 안 되게 네. 큰 패인데요, 이거는. 정말 여기서 승부 날 네.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수순을 좀 지켜보죠. 마지막, 하나, 둘, 일단은 백이 조금 백 쪽이 좀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패가 필연적으로 보여요. 여기를 네. 붙이고 찌르고 이 자리를 두고 이어서 두면 이어서 두는 게 어렵네요. 아니죠. 이어서 두면 이게 흙이 지금 세수거든요. 세수가 되면은 여길 씌워서 장문이 되는군요. 이 돌이 장문이 돼요. 네. 둘, 여길 딴에도 찝어서 넷, 이게 두 수밖에 안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이 필요했어요. 네,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근데 백이고는 혹시라도 막 너무 대책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네. 우변을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네. 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그럼 또 바꿔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세돌 선수가 네. 확실치 않아서 둔 것 같은데, 그냥 결행을 했어야 되나요? 결행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행을 했으면 훨씬 더 괴로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결행을 했으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최선이 백이 이제 있는 게 안 되니까 쌍립으로 두고 흙이 2패를 결행한 다음에 단수 교환하고 따내고, 백은 결과적으로 팩감이 이 바둑이 없어서 여기 단수 치고 여덟,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셋, 여기가 집이 흙으로 어마어마하게 득을 받거든요. 흙이 집으로. 이세돌 선수 생각은 아직도 여기까지 늘어줄 수 있다네요. 아직도 있다. 여기를 이곳을 붙이는 게 있거든요. 장문이에요, 지금. 30초, 하나, 네.
마지막. 하나, 둘, 넷, 여길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맞고 단수 칠 때 지금도 붙이는 게 있어요. 여기가. 여덟, 아,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바둑이네요. 조인선 선수는 이곳이 너무 막 그냥 뻔히 보이니까 자기가 네. 안 될 것 같은 게 보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두는 거고 바둑은 굉장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개가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흙이 그래도 하변에서 처리가 잘 됐고 네.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보태주긴 했지만 우변 쪽을 백이 거의 20집 나는 자리를 흙이 한 5집 정도 내고 20집 이상 집으로 득을 봤거든요. 네. 우변에서. 전체적으로는 흙이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흙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건 거의 끝낼 수 있었던 게 좀 길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이제 흙이 우변을 잡고 백이 중앙을 이 정도로 끊어서 두면은 뭐 아주 무난하게 이제 서로 정리가 될 거예요. 흙이 조금이라도 유리하지만 네. 뭐 완벽히 바둑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도 있어요, 설마? 우변으로 손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변으로 가다가 지금 네. 뭐가 있죠? 여기를 네. 끝내기로 좀 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여길 두면 이 자리를 끊어서 단수를 치면 여기 단수 치고 이 부분 끊는 게 있다.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이거는 뭐 말이 네. 안 되고 이제 뒤로 끊으면 흙도 손 빼고 다시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늘어봤자 후수거든요. 어차피. 둘, 다섯, 셋. 이렇게 두겠네요. 여길 둬서 네. 이걸 두면은 선수로 살아갈 수가 있고 백이 이렇게 잡으면 이 교환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끝내기를 잠깐 해놓은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바둑이 됐습니다. 우변이 네. 백의 완벽한 집에서 흙이 두 번을 둬서 흙이 살아갔고 전체적으로 흙의 동무대네요. 하변부터 시작하면은. 그 사이에 뭐 백도 얻은 것들이 있긴 한데 흙에 비하면 좀 미흡하죠. 그렇죠. 좀 아쉽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끊어간 거는 일단 시간 연장책 겸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끊어서 활용을 해야 되고 네. 조인선 선수는 지금 이걸 보통이라면 당연히 여길 끊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어도 모양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역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더 강하게 둘 수가 있나요? 네, 그냥 음, 어? 그 정도도 아니고. 예, 근데 오히려 여기 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여기 그런가요? 끊으면은 너무 그냥 1년의 수순이 확실해서 네. 그래도 굉장히 침착한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만 해결해 두고 나중을 보는 건가요? 네. 흙은 중앙을 뭐 날일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돌을 연결하면서 네. 둔다면 무난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선수와 조인선 선수의 대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1경기입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 천일염의 경기. 자,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AI 승부 예측은 흙 쪽으로 쭉 올라갔네요. 네, 점점 흙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의 수치는
여덟, 제가 평소에 AI 많이 싸우긴 하지만 굉장히 동의하시나요? 네, 굉장히 동의하는 네. 네,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바탕 하변에서 우변까지 공방이 있고 나니까 둘 곳이 별로 남질 않았어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처리가 됐고 네. 흙이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역시 집으로 꽤 많이 이득 봤는데 네. 과연 백이 그동안 하나, 둘, 얻어간 게 무엇인지가 음.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중앙 쪽 같은 경우는 흙이 중앙 쪽을 두 번 두고 백이 이제 좌변 쪽을 두면서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했어요. 지금 사석은 백이 하나 많고 둘, 12, 14, 16, 18, 20, 19, 25, 28, 30, 34, 35, 40 백집이 이제 한 쉬운 집 정도가 나거든요. 쉬운 네. 집이 약간 두터운데 둘, 넷, 여섯, 14, 16, 18, 20, 25, 30, 33, 34, 40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쉬운 집이에요. 좌상기 10집, 중앙이 딱 봐도 거의 10집 정도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좀 두터운 부분이 있고 늘어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집만 따지면은 네. 한 15집에서 20집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이 좀 확실히 힘든 그런 네. 바둑입니다. 꽤 여유가 있네요. 네. 셋, 넷, 그리고 또 백의 입장에서는 10위거리를 찾기가 힘든 바둑이에요. 아홉, 지금 이세돌 선수가 중앙 는 것만 봐도 네. 이 바둑을 얼만큼 편안하게 보고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미세하거나 그러면 중앙 느는 거 너무 좋은 자리이지만 여기를 늘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를 늘어서 넷, 한 칸 뛰는 거를 보고 지금 백이 젖혀 있는 게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아홉, 여길 줄 수도 있는데 큰 고민 안 하고 중앙 쪽 두는 거 보면은 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냥 두텁게만 두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뭐 밀던지 사실 뛰어서 확실하게만 넘어갈 수 있다면 이 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렇게 진행만 된다면 무조건 뛰어야 되는데 그냥 유리한 입장에서는 하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네.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그래도 일단 여기는 뭐 조인선 선수가 무조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해서 최소한 건너가지 못하게 해놓고 끝내기를 들어가야지 이걸 그냥 넘겨주면은 집 차이가 더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수일계를 해보고 있을 텐데요. 이건 뭐 수익기 네. 여하를 떠나서 백은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네.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죠. 네.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만 넘어가면 진짜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는데 네. 네, 쉽지 않죠. 그게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대국할 때 유리한 입장에서 저거 사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두면 찜찜하니까 저기만 안 두고 딱 한두 수만 진행돼서 저희가 두터워지면 사실상 끝인데 그런데 이런- 꼭 두죠. 네, 거의 두죠. 거의 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다섯, 여섯, 일곱, 아마도 수를 부분적으로 이제 집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건 백이 맞고 이제 끝내기를 시작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흙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바둑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세 선수 이건 못 견디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예요. 여길 붙이고 이곳을 붙였으면은 네. 뭐 나가봤자 뭐 낙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뒀을 텐데 넷, 다섯, 여기부터 붙이니까 이거는 너무 반발하고 싶거든요, 지금. 약간 변화가 생기겠네요. 이전에는. 많이 좁혀지던지 더 많이 벌어지던지. 네. 마지막 하나, 둘, 이세돌 선수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일곱, 이거 일 커지는데요. 둘, 셋,
저길 집었다는 거는 네. 다섯, 여섯, 일곱, 전체를 지금. 네, 이건 무조건 다 잡으러 가겠다는 건데 근데 흑도 좀 위험 부담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건 위험 부담이 있는 작전이에요. 뭐 물론 이세돌스러운 작전이긴 합니다만. 백은 네. 여기를 사실 이거 나간 거는 너무 지금 선 따라 둔 것 같고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이거 뭐 느는 것까지 선수가 된다고 해도 네.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공도가 셋, 뭐 네. 뭔 짓을 해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딜 건드려야 되죠? 백이 살려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둘, 백이 살아요. 여기가 들여다봐지면은. 다섯, 근데 이곳을 들여다보면은 흑이 무조건 여덟, 차단해서 아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어차피 상변이 잡히고 우상기 쪽을 깨는 진행으로 만약 간다면은 이교환 할 필요 없죠. 나간 거 네. 다 할 필요 없거든요. 여기가 지금 30초, 하나, 상변 쪽으로는 더 나가봤자인가요? 다섯, 여섯, 너무 뭐 두터워서 네. 여덟, 아홉, 네,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마지막. 어차피 자체 내서 살 수 있냐 없냐인데 자체로 사활은 못 삽니다. 둘 수 있는 건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두고 지금 뚫어서 두는 거밖에. 아홉, 근데 이거 둘 거면 악수이지 않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세율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두는 거는 이것도 물러나주지 않고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두는 것도 수가 마지막. 안 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가 잘 안 되겠는데요. 아, 이거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조인성 선수의 생각은 네. 그냥 두면은 흑이 아홉, 다 잡으러 올 것 같으니까 여길 찌르고 찌르면은 단수 쳐도 이곳으로 단수 쳐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라도 이제 수를 내겠다. 지금 이런 셋, 뜻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르 선수는 일단 뭐 그것도 인정을 좀 안 해주려고. 30초. 하나, 둘, 지금 백이 할 수 있는 게 아, 근데 이거는 네. 막상 모양이 뭐 자충이 좀 많이 차서 좀 찜찜하긴 네, 한데요. 굉장히 찜찜할 것 네. 같은데요, 이거는. 뭔가 모양이 깔끔하진 않아요. 굉장히 좀 네. 찜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조인선 선수가 여기 끄는 것은 흑이 이곳으로 막는 순간에 여기 뚫는 게 너무 확실해지거든요. 네. 이거는 셋, 차단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흑은 지금 상변 쪽을 일곱, 뭐 이런 데를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여길 젖혀서 단수 치고 셋, 넷, 이게 뭐 좀 찝찝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일곱, 여덟, 과연 찝찝한 거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은 그래도 역시 모양이 나빠서 뭐라도 될지 굉장히 지금 서로 떨리는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려운 장면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두죠? 저는 한참 계속 보고 있어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두 선수는 좀 기세 싸움이라도 하듯 굉장히 빠르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어떻게 두죠? 여기서 흑은 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여길 단수를 쳐서 30초. 하나, 둘, 마지막 근데 이건 확신이 없어요. 여길 따낸다고 해도 우변이 지금 여섯, 일곱, 잡을 수가 잘 없거든요. 여기도 없고 네. 팩도 진행될 수 있는 게 이런데 젖히는 거는 이 수 자체가 단수이기 때문에 안 되죠? 되고 네. 여기 두고 따내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네. 부분적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한 집은 날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지막 후수 한 집인 상황이기 때문에 둘, 흙이 잡으러 가면은 잡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상변을 뭐 뚫고 그쪽을 건드리는 것도 이제는 없어졌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백이 수만 보면은 사실 수는 있어요. 여길 따내고 이곳을 끊으면은 네. 이건 수가 돼요. 이건 되는데 그냥 이 두 점으로 끝나면은 바둑도 끝입니다. 예,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나면 백은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이걸 끊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뚫고 아. 잡아서 이 대마 싸움을 가게 되면 이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모양상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백이 안 될 것 같은 일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단순히 수가 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중앙을 네. 정말 뭐 폭파시켜야 돼요. 흙 대마를 뭐 돌을 차단하면서 수를 내야지 네. 그냥 단순하게 끊어서 이 두 점 잡는 정도로는 뭐 지배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손해본 것도 많고요. 그렇죠. 마지막 그 부분이 거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 부분이 뭐 당연히 마지막 승부처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묘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네. 이세돌 선수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고요. 나간 이후에 저는 네. 이 진행이 되더라도 흙이 이길 것 같아요. 이 진행이 돼도 뚫고 잡는 진행이 와도 네. 살면 그만인가요? 한 집 넣고 여기 두면 한 집에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무조건 한 집 나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제는 뭐 흙이 겁날 게 없네요. 지금은 둘, 셋, 진짜 뭐 넷, 정말 여섯,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뭐 묘수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흙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상변 쪽에서 일곱, 백이 입은 지배 손실은 개가를 할 필요를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가 초반 스타트는 조금 안 좋았지만 하변에서부터 이 전투 시작 거의 뭐 동무대로 네. 지금 마지막. 판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셋, 넷, 다섯,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여기서 이제 아홉, 그냥 이렇게 이어도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수익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단 당해도 어차피 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그걸 진짜 그걸 가네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근데 이세돌 선수는 아마 패감이 없다 할 거예요. 여길 나와서 끊으면은 여길 단수 치면은 여길 단수 치고 끊어서 네. 이건 수가 돼요. 하나, 백이 이 넉점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이걸 나와서 끊으면은 여덟, 여기 단수도 못 치거든요. 단수 치면 마지막 자충이라서 흙은 크게 받아야 되는데 백이 이걸 살리고 단수 치고 여기 먹여 치면은 여덟, 아홉, 전체 패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이세돌 선수는 이걸 아마 수익기를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패감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지금 뭐 이 바둑에 어딜 두더라도 그냥 여기 그냥 처리하면 끝이지 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 AI의 승부 예측은 하나, 언제부턴가는 압도적이네요. 뭐 네. 너무 말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여섯, 일곱, 지금은 아홉, 펜은 있는데 네. 팩감이 없어요. 네, 팩감이 없습니다. 둘, 셋, 넷, 그래도 해봐야죠. 뭐 일단 여섯, 일곱, 팩에 뭐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가 만약에 여기로 뭐 패로 이런 걸 백이 이런 걸 잡는다든지 둘,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피해. 일곱, 그러니까 백이 이 패를 들어가서 그래도 역전일 수도 있겠다 할 정도면 어느 정도로 패감이 돼야 되냐면요. 아, 돌을 걷었네요, 지금은. 이것 말고는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선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네. 사실 이 바둑의 가장 큰 승부처는 역시 이쪽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쭉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이세돌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바둑이었어요. 네, 아마도 이세돌 선수 본인은 네. 결코 마음에 드는 바둑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물론 자신의 그 장기로 중반에 흔들어서 역전에 성공을 했지만 네. 초반의 진행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네, 이세돌 선수의 승리입니다. 지난 천일염의 주장 이세돌 선수가 가장 먼저 승리를 거둬주는데요. 주장의 승리로 스코어는 0대1. 신한 천일염이 한 점 앞서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세돌 선수가 KB리그에서 번번이 패하는 모습 좀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세돌 선수의 오늘 이겨서 이제 4승 8패가 됐는데 지금 뭐 8승 4패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8승 4패도 조금 네. 둘,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넷, 자, 안국현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바둑 집 모양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네요. 네, 굉장히 뭐 큰 집들이 났네요, 지금. 상변 모양이 굉장히 일선이 재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뭐 막 셋, 봐서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섯, 네. 그래도 흙이 일곱, 뭔가 여덟, 굉장히 짜내는 듯한 그런 끝내기 수순인 것 같거든요. 상변을 네. 시중하고 역을 짚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백이 눈치로는 네. 이기지 않았을까. 아, 예. 그런데 왜냐하면 곳곳에 흙도 집이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지금 사석은 흙 최재형 선수가 2개가 많습니다. 그러면 넷, 여섯, 여덟, 열, 스물,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30초, 서른, 서른여섯, 하나, 서른아홉, 둘, 마흔, 쉬운, 쉬운여섯, 셋, 쉬운, 예순, 일은, 넷, 일은 둘, 여섯, 네. 일은 일곱, 둘이고요. 여덟, 뭐 무지하게 괴롭히는데요. 뭔지 몰라도 일은 둘. 아유, 되게 쉽게 세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둬야 되나요? 계산 자체를 좀 다르게 하겠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가를 해야 돼. 그럼 이 백집 이렇게 되면 흙집이 1은 4이 되고 그럼 8, 10, 14, 16, 20, 마지막 30, 하나, 40, 45, 넷, 48, 쉬운, 쉬운 6, 쉬운, 쉬운 9, 예순, 예순 하나, 예순 둘, 예순 넷, 예순 여섯, 예순 여덟, 일은 네. 일은 넷, 일은 더
점이 확실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 두고 있는 끝내기 수순들이 몇 수 안 보긴 했지만 진짜 굉장히 뭐 흔히 이야기하는 캐내려는 그런 30초. 수순들을 하나, 계속 하고 있어요. 큰 셋, 차이는 아니어도 넷, 다섯, 이대로 정리가 된다면 여섯, 백의 승리가 좀 일곱, 유력시 되는 여덟, 상황입니다. 네. 아홉,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남진 않았거든요. 최재영 선수 얼굴도 좀 상기가 된 것 같네요. 네. 아, AI의 승부 예측도 100쪽입니다. 좀만 더 이렇게 쳐줬으면 확실히 믿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중앙 모양이 조금 신기해요. 중앙 모양이 흙 네. 이런 데를 치받으면 여기를 뭐 뚫리는 게 아니라 백이 치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지워지는 것만큼 백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득실이 크게 차이가 없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흙이 일단 백은 끝내기를 여기를 이제 막고 이곳을 거의 막을 것 같고 흙이 그냥 이 자리가 크긴 큰데 이곳을 막고 끝내기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기가 되면 확실히 덤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찾아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그냥 정리되면 미세하더라도 한 집 반 정도 이기기는 힘들어 보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근데 거의 똑같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요. 100집이 지어진 게 12집인데 이곳 늘어난 게 둘, 넷, 여덟, 열하나 반? 거의 똑같아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긴 한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국현 선수의 승리가 네. 유력해 보입니다.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차이는 네. 한 집 반 정도의 차이로 일단은 계산이 되고요. 끝내기가 많이 남질 않았으니까요. 네, 이제 중앙이 가장 변수인데 네. 중앙이 어떤 변화를 해도 거의 똑같아 보여요. 지금은 뭐 반집이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잘 모를 정도로 거의 똑같아 보여서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차단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가를 하고 있는데 계산이 흑이 73, 백이 68. 뭐 이 정도로 계속 개가가 30초. 뭐 변화가 없이 그 정도로 계속 개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셋, 넷, 큰 차이는 다섯, 아니지만 여섯, 남은 곳도 일곱, 워낙 없기 때문에. 네. 아홉, 그러니까 백이 흑이 이곳 망한 게 가장 큰데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네. 이 자리를 따내면은 반면 다섯 집에 이제 흑이 끝내기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집 승부에서 흑이 끝내기 시작이면은 모르겠는데 마지막 하나, 두 집을 셋, 흑이 이득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팀 승부로 봤을 때 이 바둑은 진짜 중요한 바둑이에요. 아무래도 물론 뭐 전반전이 2대 0으로 된다고 승부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두 판을 한쪽에 가져가면은 후반전에 두는 선수들이 부담이 마지막. 좀 생기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신한천 일념이 두 판 모두 가져갈 것 같네요. 네. 글쎄 안국현 선수는 여기 들여다보는 거를 생략한 채 그냥 따냈습니다. 네. 글쎄요 여기는 그래도 흑이 좀 역끝내기인데요. 저 똑같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안국현 선수가 약간 후회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줬어요. 글쎄 어차피 백이 반집 이기는 바둑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도 백이 이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들여다봐져 있는 거랑 흑이 이 자리를 두는 거랑은 조금 달라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거는 반집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이 자리를 끊어서 이렇게 단수가 되면 똑같아져요. 이거는 똑같아지는데 이제 네. 이걸 끊을 때 버틸 수가 있나요? 네, 흑이 뭐 이렇게 버틴다든지 이게 안국현 선수는 마지막 여기 두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끊으면 단수 치고 여기를 젖혀서 네. 수는 안 나는데 놓고 따내야 돼서 아, 이렇게 되면은 먼저 여기 둔 것과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삼십 초. 하나, 둘, 셋, 백이 설마 이거 그냥 뒤로 물러나도 지금 이기는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이거 사실 하나, 되는 것 같긴 한데 둘, 셋, 넷, 다섯, 안 두겠죠. 여섯. 네. 지금 백의 반집 승리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이거를 마지막 치고 하나, 둘, 셋, 뭔가 마지막 끝내기를 네. 배기하면서 끝나거든요, 지금.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석이 지금 대기 하나 많은 상태로 둘, 둘, 셋, 넷, 여섯, 여덟, 넷, 열, 열두, 열네, 다섯, 열여섯, 열여덟, 스물, 여섯, 스물네, 스물여섯, 일곱, 스물여덟, 서른, 여덟, 마흔, 아홉, 마흔셋, 마흔여섯, 마흔여덟, 쉬운, 쉬운다섯, 쉬운아홉, 예순, 예순여섯, 예순일곱. 백집은 지금 67집이고요. 네. 흑집은 열,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둘, 마흔, 쉬운, 쉬운다섯, 쉬운여덟, 예순, 예순일곱, 일은 하나. 그러니까 한 집 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십 초 하나, 후반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전반전의 두 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선수들이 네. 우리 팀이 2대0으로 수세에 몰려있다 하면은 조금 위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경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말 마무리만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한 집반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 대국이 있기 전에 상대 전적 3대1로 안국현 선수가 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선수의 상대 전적도 3판 차이가 납니다. 네. 조금 신경 쓰일 만한 수치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전에 두었던 그런 상대 전적이 아니라 네. 2016년, 2017년, 2018년 뭐 특히나 올해도 지금 두 번째 대국, 작년에도 두 번, 뭐 최근에 둔 바둑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흑집이 쉬운 8집, 백집은 집들 신기하게 만들어놨네요. 백집은 쉬운 3집, 반면 5집. 네, 한 집 반 승리입니다. 네, 안국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깜찍한 세리머니인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좀 아픈 패배를 당했던 안국현 선수. 오늘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는데요. 자, 이세돌 주장에 이어서 안국현 선수의 승리까지 2대0으로 신한천일련이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화성시 고려팀 지금 위기입니다. 자, 후반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좀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립니다.